문학은 개뿔. 문학은 개뿔. 안녕하세요. 문학은 개뿔 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입니다. 오늘은 마무리 방송이에요. 그쵸. 저희가 팀이거든요. 문학은 개뿔 팀인데 여태는 북이 영화만 나왔는데 저희의 또 다른 팀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금손의 능력자셔가지고 문학은 개뿔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매회 오프닝과 제목. 그리고 저희 그 약간 옛날 교과서 느낌으로 만든 프사 있잖아요. 트위터랑 페북에. 그것도 손으로 직접 그려주시고 그리고 정신적 지주세요. 우리 둘은 좀 쫄보잖아.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될까? 우리 괜찮을까? 꼭 한번 검수를 받고 싶고 그런.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일러주고 싶고. 메인 작가 매장님 지금 옆에 있는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은 개뿔에 숨겨진 팀원 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엄청 길었는데 사실은 그냥 옆에서 둘이 북이 영아 씨가 하는 거 열심히 지켜보는 한 명이고요. 가끔 이제 두 분이 고민이 있을 때 오지랖을 떠는 사람이라서 두 친구들이 저를 메인 작가라고 놀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지. 우리 지금 우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그게 8회인가요? 8회? 9회? 그 독자와의 인터뷰에서 키노로 진작에 우아로 하지 그랬어요. 우아는 이렇게 쉬운데 나 키노 그때 엄청 못 외웠잖아. 아, 네. 키노 씨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목소리는 다 아실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우아 씨입니다. 아 이거 이런 거 하게 되면 나 왜 해보고 싶던 거 있었어. 막 그런 메인 MC들이 누구 게스트 막 오고 이러면 막 예능에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막 뭐 요청하잖아요. 춤 노래 이런 거. MC병이야 MC병. 한번 해줘요. 우아 씨. 우리 매장님 저렇게 좋아하는데. 오프닝 그냥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 꺼내서 복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번만 해주세요.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요. 어떻게 했더라? 음악이 있어야 이게 음악 제가 편집으로 넣어드릴게요. 아니 본인 흥을 위해서. 문학은 개뿔 웃지 말라고. 알았어. 문학은 개뿔 문학은 개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 소원 성취했어요. MC병. 이제 저희 마지막 방송은 글쎄요. 저는 뭐 그냥 이런저런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소감 얘기하고 뭐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수다나 떨고 그러려고 했는데 조금 별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12회가 썰렸잖아요. 원래는 좀 진짜 우리 원래 생각보다 되게 방송 감신 많이 받아가지고 호들갑 떨고 자축하고 진짜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하필이면 이 마무리 방송 하기 바로 전에 회차가 썰리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이번 회에서 안 하고 갈 수가 없게 됐네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드리면은 왜냐면 이거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12회가 없는 것처럼 그쵸. 아니면 분명히 들었는데 다시 들어가 봤는데 없어져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회가 문단내 성폭력 내용을 다루는 세 번째 방송이었어요. 2, 3회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였고 이제 12회에서 그 성폭력 가해 지목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재판 어떤 결과들이 나왔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회차에서 했었는데 A씨라고 할게요. 그때 언급한 A씨가 신고를 하셨어요. 팟빵과 파티에.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10월 27일에 업로드해서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죠. 저희 항상 금요일에 업로드하니까. 근데 주말 지나고 10월 31일에 팟빵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11월 1일에 파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양쪽 다에서 우리한테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하는 게 낫겠다.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그냥 상황 설명을 하는 건데도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될 만큼 진짜 이게 정말 검열을 심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문학은 개뿔이 가장 주시하고 가장 녹지 않고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주제인 것은 맞지만 문학은 개뿔은 정말 문학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그냥 콘텐츠 방송인데 그 방송 중 일부가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콘텐츠가 사라지는 일이니까 사실 저희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주는 청취자를 위해서라도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는 게 뭐 예의고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다. 근데 그런 것조차 와 이거는 얘기를 해도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검열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이거 타격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라서 내가 이게 맞고 그래서 나 스스로한테 당당하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그런 외부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틀어지는 일이 생겨도 힘들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는 더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나는 이런 게 처음인데 이제 더 처음부터 나서 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좀 지금까지 계속 그걸로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진짜 힘드셨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영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어떻게든 폭로하고 그랬던 분들은 어쨌거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었어요. 진짜. 우리한테는 사실 뭐 아직 고소장이 날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 이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만 온 건데도 어려웠잖아요. 그게 괜히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맞아. 음.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 그 끝물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시즌 1을 돌아보고 있었던 때였잖아요. 우리 잘 해왔나? 막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는데 이 일이 딱 겹쳐지면서 되게 여러 방면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 그동안 서로 같이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너는 괜찮니? 뭐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우리 정체성이 뭐다.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맞아, 원래는 진짜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갖고 한 게 아니어가지고 방송 시작을 애초에 좀 너무 멘탈 털렸는데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좀 고만고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시즌제로 크게 좀 키워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좀 오래 잘 하려면 원래 우리끼리도 나눴어야 되는 얘기를 굉장히 다급하게 하게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방향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어디까지 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나 그 각자가 또 걱정하는 게 뭔지 이런 그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들으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이 일을 같이 부기 씨랑 하면서 부기 씨가 일을 되게 꼼꼼히 하는 편이에요. 편집을 할 때에도 저는 좀 잘 자르는 편이고 부기 씨는 제가 자른 거를 다시 찾아와서 붙이는 편인데 지금도 이제 저는 이렇게 대강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나 이런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 그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부기 씨가 표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 그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처음 보는 문장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소송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가 전부 싸움 중이다라는 말이 있네요.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부기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 우리 둘이 했던 얘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글로 되게 보니까. 멋있는데? 어. 아, 그 방송 썰리고 나서 영화 씨랑 저랑 통화하는 동안 했던 얘기인데 계속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이런 일에 나섰던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젠 정말 피부로 와닿게 되면서 그때 영화 씨랑 저랑 우리는 안 지칠 수 있겠냐, 이거 생각보다 타격이 큰데 우리는 안 지치고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참아 넘기지 못해서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의 힘든 것도 막 생각났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받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누가 고소를 또 했다더라 이런 얘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그쵸. 그런 소식을 듣고 이게 문제적이라고 공감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나누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다 각자 너무 그 자체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법적인 싸움이나 소송 싸움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글을 쓸 때도 너무 그런 한남문학 남성적인 것들에 너무 찌들어 있는 글쓰기 습관이나 요구받았던 것들을 좀 고민해서 글을 쓰는 와중에도 싸움이 있는 거고,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소식을 접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싸움이고, 그쵸. 야, 정말, 아니, 이게 도대체 잘못한 사람들은 누군데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응원하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힘을 냈죠. 감사하게도 네, 네. 진짜로. 그때 정말 그 연락 오고 팟빵 파티에서 연락 오고 이럴 때 우리 되게 당황했고, 더구나 저희는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막 괜찮은지 안부 확인하고 마음 다독이고 이러는데 힘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이런 일 생겼어요 하고 올렸던 트윗, 그게 RT가 되게 많이 됐어요. 방송 맞아요. 규모와 저희 트위터 계정 규모에 비해서 공감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고 DM으로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고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고, 그런 거에서 정말 안심을 맞아요. 느꼈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12회 잘리기 전에 곧바로 들어주신 분들도 어. 감사해요. 진짜. 12회에 다른 내용들은 어떻게 할지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신고를 받은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를 할지,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방향이 좀 결정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 왜냐하면 정말 뻔뻔하게 잘 사는 것들을 저희가 정말 많이 수집했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그 빈자리를 두고 싶은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때 그것처럼 작년에 폭로 났을 때도 왜 문지 그 시집선에서 빼자고 공백으로 냅두자, 기록하자. 아니, 그리고 우리가 A씨 얘기 때문에 12회를 비공개 전환하기는 했지만 그때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관점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는 내용만 빼고 나머지만 업로드하는 게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요즘에 또 성폭력 폭로가 요 며칠 되게 활발하게 SNS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성폭력과 폭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많은 여성분들, 사회생활 하셨던 많은 여성분들이 비슷한 감정이시겠지만 저도 이제 제가 겪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우아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았거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때 그 방송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무고할 수도 있지 않냐 막 뭐 천의 일이라도 천분의 일이라도 무고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무고한 사람을 욕하는 게 되지 않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기 씨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방송에서 우리 그 얘기하면서 풀었는데, 그 모든 정황이 너무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많은 가해 지목이니, 실제 가해자였을 때, 근데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말 주어, 목적어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 똑같고. 또 그렇고 이제 그 피해자의 것에 대해서 그 사회가 조금 기울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똑바로 서 있으면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 중립을 지켜서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운데서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양쪽의 말을 다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사회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피해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트위터에서 그거 봤거든. 그런 성폭력 폭로 사태를 보면은 여성 피해자들은 법을 못 믿기 때문에 폭로라는 방식을 택하는 건데, 남성 가해자는 법이 자기 편이라고 믿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얘기가 진짜 너무 맞는 말이고, 보면은 다 막 고소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법도 그렇고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낄 때에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성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약간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말을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무기 씨랑 했었는데 그러면 뭐 그 억울한 사람에 대한 그거는 뭐 피치 못할 피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말은 일단은 만약에 한쪽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거는 그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아져서 가해자들이 남자들이 먼저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또 저희 두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성희롱으로 보이지 않을까? 내가 얘한테 뭐 같이 어디 가자 술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잘못하면 그런 성폭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조심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더 생겼으면 좋겠고, 내가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성폭력으로 또는 폭로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 쟤한테 조금도 그런 오해받을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이때까지는 여자들이 조심하는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내가 괜히 쟤한테 여지를 준 건 아닐까. 내가 왜 술 먹자 그러는데 그 말을 순순히 믿고 갔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음. 영화 씨랑 정말 오래 하면서 좀 새롭게 느끼게 된 점은, 정말 그 가해 지목인이 억울한 피해자가 피해자이면 어쩔 거냐라는 그 물음에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지나치게 쏟아야만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범죄일 때 뭐 살인이야, 뭐 강도야 이럴 때 뭐 우리도 그걸 다 똑같이 뉴스로 접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거 아니고 누군지 모르고 본 것도 아니야. 근데 검찰 수사가 이렇대 저렇대 하고는 저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알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너가 저 사람이 저 뉴스를 보고 저 사람이 근데 만약에 억울한 피해자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취조하지 않는다고. 근데 유독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만 페미니즘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냈을 때
그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와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완벽한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게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 음. 지금 부기 씨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난 게 제가 그냥 트위터에서 본 거거든요. 우리 완전 그 트위터 마녀 사냥 진짜 네 삽니다. 근데 거기서 왜 중세 마녀 사냥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녀 사냥이 마녀는 불에 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마녀가 아님을 증명할 방법은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고 나서 소름 돋았어. 그거랑 그 성폭력이랑 빗대서 피해자가 소름 내가 돋았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정말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뭐 심지어는 약간 과장하면 진짜 뭐 엄청 얻어맞고 죽거나 뭐 땅에 묻히거나 뭐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정하는 여지없이 쟤는 피해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뭐 고소 과정에서 뭐 합의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임을 증명받기 위해 되게 노력해야 되는 거지. 아니, 요 바로 최근에 있었던 시끄럽던 성폭력 사건 중에 하나에서도 사람들이 그 여성 피해자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그 여성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한테 사고를 당하고도 카톡을 좀 썼었나 봐요. 이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그쵸. 처음에는 어벙벙하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곧바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카톡을 썼느냐 하면서 그 피해자를 의심하더라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고 정말 피해자는 일상을 찾아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되고 맞아. 온전히 피해자로 남아야만 온전히 일상 모든 것이 망가져야만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네. 말이 소름 돋았어. 그 마녀 얘기부터. 음. 12회 방송이 썰렸지만 그래도 제가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한 게 그 12회 녹음하던 날이 되게 우연찮게 딱 그 작년에 폭로가 시작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딱 1년 됐다 막 이랬었잖아. 그래서 작년 이맘때 아직 폭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내가 저지른 거는 폭로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초조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정말 범죄를 저질렀지만 폭로는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편히 잠들지 못하는 날이 아마 하루 이틀쯤은 있었을 거고 맞아. 그런 생각을 1년 전을 떠올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우리가 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진짜 뭣도 없지만 뭐 적어도 그 사람들이 뭐 법의 심판을 뭐 공정하게 그 죗값을 치르고 이런 거는 진짜 기대도 안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밤에 발 뻗고 편히 잠들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고 싶더라고. 며칠이라도 단 하루라도 그 잠들지 못하는 괴로움에 내가 일이라도 좀 기여를 하고 싶고 잠이라도 편히 못 자게. 이렇게 소박해질 일입니까 이게? 이 부기 영화 씨는 참 소박해. 늘 느끼지만. 아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약간 이거 12회를 보내며 뭐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움이 커서 그런가 본데 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분위기 전환을 해서. 원래 하려던 얘기를 시작해보면 시즌 1을 끝내면서의 소감이나 이런 거나 좀 얘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시즌 1 하고 뭐 12회 썰리고 이러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뭐 방송 지금 만들고 관심 받아서 좋고 그런 거는 맞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글 쓰고 나를 감동시키는 좋은 작품 읽으면서 그러고 시간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는 뭐 맨날 막 속 터지는 거 찾아보고 있어야 되고 막 방송이 썰리지를 않나 뭐 맨날 아니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오늘 저희 집 고양이가 부기 씨 서랍에 들어가려다가
물건을 훅훅 떨어뜨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부기 씨한테 혼난다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그 떨어진 물건들이 부기 씨의 수십 건이 되는 그 뭐라 그러냐 작가 수첩? 작가 수첩이라고 부르나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여튼 글감들과 영감을 모아놓는 수첩이더라고. 제가 부기 씨랑 10년 정도 같이 지내면서 부기 씨는 늘 그걸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저도 부기 씨한테 선물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꼭 그거를 선물하고 수첩들을 선물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정말 못 본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늘 들고 맞아. 다녔었는데 요즘은 안 들고 다니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오랜만에 그것들을 봐서. 맨날 막 트위터에서 문단내 성폭력이나 검색하고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들고 다니면서 막 쓴 거 구경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부기 씨 글은 쓰세요. 문단은 망해도 부기 씨는 글을 써야지. 확딱지가 나서. 그리고 사실 문학은 개뿔이 시즌 중이면 사실 그럴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해요. 맞아요. 일단은 아무 일이 없다 해도 현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맞아. 그런데다가 막 속 터지는 거 보고 조사해야 돼. 그런데다 그거 막 편집해서 계속 듣고 있어야 돼. 그러면 뭐 시 한 조각 볼 여유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구석에 몰려야 글이 나오는 타입이라서 마감 요정의 힘을 빌리는 타입. 이제 다른 할 일이 있으면 글을 잘 못 써요. 다른 할 일이 없고 나는 오직 이 글로만이 나의 생산성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글이 나오더라고. 그 편집하고 막 이럴 때는 또 글이 잘 안 나오더라고. 변명이네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것도 있었는데 우리 되게 지금도 왜 제목도 문학은 개뿔이고 우리가 문학을 애정하는 것과 별개로 되게 그 문단에서 문학이 뭔가 대단한 것이냐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눈꼴 시렵고 짜증나서 막 그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부기 씨도 몇 번 듣고 저도 좀 몇 번 들었거든요. 얼마나 문학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다. 막 이런. 맞아.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각각 몇 번씩 듣다 보니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감추려고 해도 그런 건가 뭐 싶기도 하고. 아니 사실 이 문학은 개뿔이라는 방송 이름도 정하기 전 그때부터 저의 지금까지의 마음은 약간 말을 거칠게 하자면 화풀이 방송이거든요. 욕하고 싶은 거야. 그때 그런 거 속에 문학에 대한 애정이 보인다고 하니까 나 좀 흠칫했거든. 난 좀 위약적으로 비춰지기를 좀 바랬던. 말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미학적이라고. 나는 이제 문학 싫어. 좀 이렇게 비춰지는 차라리 그렇게 비춰지는 게 문단에 대한 화를 드러내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뭐 그렇게 위약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일코가 덜 됐나 좀 덕후였던 건 사실이니까 좀 일코를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들킨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시즌 1 하면서 우리가 등단 거부하면서 이 방송 시작을 했죠. 처음에 마음을 돌이켜보면 등단 거부 등단은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도 저는 사실 등단용 작품을 구상하고 쓰고 이런 거에 굉장히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등단 거부를 한 건 맞는데 습관적으로 이거는 오늘 글 써봐야겠다 하고 그 생각을 하는 동시에 요거는 등단용으로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약간 그 등단용이 아닌 작품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분량이 그 정도
정도가 된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소재가 좀 그런 식인 거? 그러니까 더 깊이 안 가잖아요. 단편이니까. 그 인물도 많이 필요 없고. 딱 그 정도의 이야기만 나올 정도의 소재들이 생각나더라고. 이게 그 훈련의 효과지 뭐. 진짜 잘 훈련됐네. 그러니까 더 길게 쓰고 싶고 막 그런 욕망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거기 너무 오래 음. 어슬렁거리기는 했어, 너가. 좀 그렇더라고. 막, 더 길게 써야지?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해야지? 막 이러는데, 약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그때 느꼈다. 저희가 모 사이트에 웹소설을 연재를 했었는데, 약간 흑역사면서도 재밌는 기억인데요. 그것도 셋이 같이 했어요. 어, 그때 이제 저도 프랑스 살 때여서, 저 프랑스까지 와서. 그때, 우리 정말 그냥 재밌는 거 쓰자 하고 쓴 건데, 그때도 약간 영화 씨가 쓸 차례가 되면, 영화 씨의 고민이나 뭐 그런 게 약간 그 등단용 작품 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나, 아니면은 작품 전체에 대한 우리끼리 회의도, 인물은 이런 게 나을 것 같고, 이런 게 나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를 전혀 터치 안 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어서 한 건데, 그런 얘기를 영화 씨가 되게 많이 하는 거를, 그게 기억이 나네, 갑자기. 우리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랬구나. 괜찮은 것 같아요. 문학은 개뿔. 나의 지난 덕질의 세월을 정리하는 그런 점에서 꼭 이별 여행처럼 천천히 그러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 나는 좀 속도가 좀 빨라. 나는 이별 여행은 좀 더 전에 한 것 같고, 아니야, 너도 이거 마찬가지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처음에 녹음할 때만 해도 등단은 거부한 건 맞는데 문학에 대해서는 애정이 깊어서 이거를 한 거잖아. 근데 이거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 방송을 할 만큼의 애정도 안 남아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맞아. 맨날 막 문단이 어떻고, 막 거기가 또 음. 구리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좀 9회였나? 10회였나? 편집하려고 새벽에 앉았는데, 와, 내가 이 하찮은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문단이란 데가 뭐라고? 진짜 너무 하찮아진 거야 이제 나한테. 정말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하찮아진 거지. 너무 가치가 없는데 와 거기에 너무 막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해자들도 너무 싫고 이러니까 가치가 없는데도 상종을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엔 진짜 이 정도의 애정이 안 남아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몇 번 했어요. 문단에는 애정이 안 남아도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반응들에 우리가 너무 중독되고 있어가지고 그 재밌다는 얘기 들으려고 계속 할 것 같기도 하고. 부기 씨는 막 몇 번인지 세고 그랬잖아요. 한번 나오면 이 셋이 쓰는 단톡방에 올려서 서로 좋아하고 재밌다 그랬다고.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니까 재밌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 좀 이렇게 잘해야 문단의 성폭력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해야 될 말을 했다 뭐 요 정도지 재밌을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재밌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죠.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한 회차는 바로 효자 회차. 평론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이거 누가 들을까 정말 그랬었는데 제가 한때 좋아했던 신영철 평론가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던 회차가 가장 핫해요, 조회수가. 맞아. 역시 스타 평론가. 약간 아니 이거는 그분 이름 덕을 좀 봤지. 스타 평론가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쓰이고 있는 말 아니에요? 그쵸. 조롱으로 들으실까봐 혹시 오해하실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안면도 없고, 그런데, 그냥 아니, 그 우리가 말하는 글이, 사람들 중에 어디 안면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우리는 어디 들어가, 우리 입성도 못 해봤는데. 아니,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그 회차 들어보면은, 신현철님 개인에 대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분의 글에 대해서 조금 분노했던 거지. 이 변명 필요 없죠? 아무튼 그 회차가 되게 생각외로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벤트도 했었잖아요. 가라타니 고진. 아, 나 맞다. 그건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 녹음하면서도 이거 누가 듣냐. 아, 맞아. 아, 근데 가라타니 고진 편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회차의 청취 포인트는 옥립식이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추측인가요? 아니, 옥립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걸 제가 서칭했을 때 몇 번 봤어요. 한총련. 근데 그게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진기하게 구리고 재밌는 얘기잖아. 아니, 그리고 그 우리 청취자 분들 중에 의외로 또 그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추억을 거기에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짜 말한 것대로 가라타니 고지는 약간 거기에서 좀 오히려 논외에 있었고, 그래도 우리 그 이벤트 했는데 저희가 원래 페북에서 2명, 트위터에서 2명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페북에서 2분이 보내주셨고 트위터에서 3분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거 어떻게 한 명만 안 드릴 수는 없지. 마음이 근데 그 와중에 영화 씨가 다 드리기는 하고 그 공지는 다 드렸다고는 하지 말자. 너무 없어 보일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약간 부기시 취저라서 그런 없어 보이는 컨셉이 그대로 했죠. 우리랑 잘 맞는 것 같다. 아니 이게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길래 그게 우리랑 잘 맞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그러면 왜 가라타니 고진 왜 사람들이 안 들을 거라고 왜 생각해 그러면? 가라타니 고진 좀 재미가 없잖아요. 난 우리가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 나 재미없는 거 딱 질색이란 말이야. 나도. 그 회차 제목을 왜 오 진정한 근대문학이었잖아요. 근데 우아 씨가 너무 녹음을 잘해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아, 기억나네요. 그때 당시. 정말 곤란했었는데. 그런 걸 녹음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대 이상에 너무 완벽했어요. 우아 씨.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우리가 지어놓고도 와 진짜 이걸 어떻게 녹음하냐 싶었거든. 근데 우아 씨는 역시 해냈어. 그 회차 제목은 다시 듣기도 싫더라. 너무 만족했는데 그때. 약간 부기씨나 내가 했으면 엄청 어색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섹시한 램프 얘기도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섹시한 램프는 솔직히 그때 우리도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나도 그거 들으면서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섹시한 램프는 진짜 웃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즌2 때는 아예 섹시한 램프 코너를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맞아. 아직 논의가 다 되진 않았는데 그런 한남 문학 작품들 가져와서 거기에 우리가 섹시한 램프를 넣어서 읽어보고 뭐 그중에 순위도 매겨보고 가장 잘 어울린다거나 아니 뭐 오늘의 섹시한 램프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시즌 2 때 하자 했던 거 지금 몇 개 얘기를 해볼까? 미리 보기처럼? 그럼 혹시 또 의견을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럼 참고해서. 맞아. 생각보다 그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 저희가 특히 진짜로. 12회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구글 공유 문서가 있는데 거기 아이디어가 있어요. 띄우니까 첫 줄에 뭐 있게? 너 기억이 나냐? 뭔데? 하루키 베르나르 기욤미소에게 메일 보내.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받아요. 저희가 번역 다 해서 보낼 때까지. 괜찮다. 음. 진짜 프랑스에서도 진짜 하루키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근데 저기 어디 변방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항공문단에서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 감흥이 없는 작가와 작품이긴 해요. 근데 너무 꼴시러운 문단에서 너무 가루가 되도록 까니까 괜히 비호하고 싶더라고. 꼬였나 봐. 솔직히 말하면 하루키 문학도 약간 한남 문학이랑 비슷한 정서 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아하기 힘든 작품인데도 근데 마음이 베베 근데도- 꼬이게 되는 거지. 근데 구기 씨 같은 분들 되게 많아요. 저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 많더라고. 여기 아이디어를 한번 보면은 응. 시인은 개뿔. 이것도 우리 또 저기 권력 가지신 시인분들 너무 또 꼴보기 싫어가지고 장관님이요? 저희가 시인은 개뿔도 있었고 한남문화 우리 시리즈로 좀 쭉쭉 가야죠. 할 얘기 이건 너무 많은데 죽을 맞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한남 같아. 한남 문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마음이 김훈 씨나 이런 분들은 워낙 돈도 많이 버셨고 이름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마음 놓고 깔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우린 다 아는데 바깥에서 잘 모를 것 같은 분들 아직 피기도 전인데 까는 거는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긴 있어. 제 성범죄자들이랑은 다르잖아요. 한남 문학은 우리는 싫지만 뭐 죄는 아니니까. 그거 죄로 어떻게 안 되나요? 죄로 어떻게 한남 안 문학 될까? 쓴 죄요? 왜냐면 뭐 방금 말은 농담처럼은 했지만 정말 없는 소리는 아니었던 게 그래 1차적인 범죄는 아닐 수 있지만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식과 정서를 침투한단 말이야.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넘어가자. 응. 또 항공문단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그 노벨상 시즌 되면 그 갖가지 드립이 나오는데 저희는 또 그거도 또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년에는 노벨재단에 편지를 좀 써볼까. 너네 그 노미네이트 기준이 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해도 좋겠네요. 편지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냐, 여러 장 받아서 내는 거. 어차피 영향력은 없겠지만 상을 뽑을 때 이것저것 인식해서 잘 생각해서 해달라. 편지를 써보는 건 좋은 생각 같아요.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의미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노벨상은 약간 우리가 건들기엔 좀 규모가 너무 큰데. 이게 노벨상을 까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미네이트 기준이 있냐. 나는 문학 공부하는 사람이고 고은 작품을 문학으로 배우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점들이 문학성과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노벨상 노미네이트 기준이 뭐냐. 나는 이게 의문이다. 뭐 이런 거지. 뭐 여튼 넘어가고. 그리고 이것도 있네. 넘어가고. 문학은 개뿔배 천하제일 한남문학상. 거기서 아이디어 얻었는데 예전에 메갈리아에서 천하제일 여혐인가? 여혐 광고 그거 그거 막 이렇게 맞아. 그 유저들이랑 같이 토너먼트 해가지고 천하제일 맨스플레인인가 뭐 그런 거였지. 맞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원래 시즌 1 때도 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왜 여성과 문학 있잖아요. 그것도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좀 올라가서 나혜석 씨부터 전혜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쭉 좀 얘기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 좀 있어요. 뭐 아동 문학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제가 어제 트위터에 막 갑자기 또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보고 속 터져가지고 나 이제
저런 거 보기보다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싶더라고. 그래갖고 문화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글 쓰시는 분들이랑 모여서 페미니즘 스터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트윗을 썼더니 거기에 또 바로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단톡방에 가져가가지고 호들갑 들고 맞아. 아니, 근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설레기도 하고 신이 나고 막 이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 청사진을 되게 크게 그려봤거든요. 페미니즘 고민 같이 할 수 있는 문학 하시는 분들이랑 모여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페미 문학러들의 집 뭐 이런 이름 여튼 페미니스트인데 문학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는 공간도 마련해서 뭐 좀 서로 돈 조금씩 맞아. 모아가지고 월세도 좀 내고 그런 곳 있으면 되게 여튼 뭐 한남 문학 읽고 너무 마음이 치였다던가 이럴 때 거기 가서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작품 읽고 얘기하고 이러면 진짜 너무 좋겠다. 거기에 이제 영화 씨 글쓰기에 마감 시간도 좀 정해놓으면 좋겠네요. 마감 시간 되기 전에 이제 종치고. 나는 거기서 같이 트위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 감사한 것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에 이렇게 반응을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만 또 들었던 생각이 이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페미니즘과 문학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문학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하고 페미니즘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장은 또 생각보다 없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나도 진짜 하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일단 당장은 좀 어렵죠? 부기 씨가 한국에 없으니까.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여기 있나? 뭐 언젠가 부기 씨랑 우아 씨가 오게 되면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아까 뭐 청사진이라고 했지, 진짜 그런 청사진을 품고 시즌 2를 해야지. 시즌 2는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그 얘기도 부기 씨랑 하고 있는데 부기 씨는 우아 씨랑 얘기해 본다던데. 저희가 요즘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예, 뭐 저의 욕심은 이제 우리 그때 준비한 게 한 3개월 정도 준비하고 3개월까지 준비 안 했던 것 같다. 한 2개월 반 준비하고 녹음하고 그 다음에 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편집해서 올렸잖아요. 그 정도였으면 좋겠어서 내년 1, 2월까지 준비해서 방송했으면 좋겠다. 한 3, 4월쯤에 방송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인데 나는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이거 녹음 장비 이런 건 너무 무지해가지고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녹음하냐 이 방법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지금 방법을 찾았잖아. 언제든 할 수 있기는 하니까 이렇게 발 안 동동거려도 그래서 뭐 그렇긴 해요.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솔직히 진짜 한 달 뒤에라도 할 수는 만약에 있지. 뭐 여유가 안 되고 이렇다면은 근데 정말 급하게 해야 된다. 뭐 모모씨 책이 나왔다더라.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특집으로 같이 녹음할 수 있게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나 진짜 이게 너무 다행이야. 돈도 없는데. 방송은 아무튼 뭐 그거는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쉽네요. 시즌 1 뿌듯하기도 한데 아쉽네. 하여튼 뭐 그 시즌 1은 이 정도까지 했고요. 그 뭐 저희가 계속 계정 운영하고 하면서 문단의 성폭력 주시하고 그러고 있다가 잘 준비해서 시즌 2 잘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문학은 개뿔 들어주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들으실 분들을
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학은 개뿔 하면서 문단 까고 막 문학 진짜 별거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도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어로 된, 내 모국어로 된 작품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아마 부기 씨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남 문학이 아닌 좋은 글 읽고 싶거든요. 습작생 여러분들, 젊은 작가님들, 여튼 작가님들 힘내서 좋은 한국 문학을 많이 많이 읽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 방송을 이끌어준 부기 씨와 영아 씨 대단하다고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실 저는 제 업종이었으면은 이런 방송 못했을 것 같거든요. 용기 있다고 사실 말 한 번 안 했는데 이 마지막 회차를 기회 삼아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화자찬이야 감사합니다. 뭐 어때? 되게 쑥스럽다. 마지막 멘트 마지막 멘트는 할까요? 우리 전문 성우님. 그러니까 마지막 멘트에 대해서 또 따로 친구가 해준 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청취자분들만이 아니라 그분들 포함해서 많은 습작생이나 문학을 좋아하고 좋아했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 같아서 좋았다 막 이런 말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말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은 부귀영화를 누리라 하는데 그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멘트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마지막이니까 좀 하고 싶었고. 네, 멘트 해주세요, 적어줄래? 우아 씨. 마지막 멘트 할게요. 문단은 망해도 여러분은 부귀영화를 누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문학은 개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